배경 지식으로 문제를 풀게 하는 게 문해력 트레이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기주도 문해력 1+4 4단계 훈련. 안녕하세요. 대치동 정원장입니다. 엄마표 자기주도 문해력 지도하기 준비했습니다. 자, 부제는 초중등 이렇게만 문해력 공부하면 수능 1등급 보장. 요 내용입니다. 자, 당부의 말씀부터 시작할게요. 문해력 있다고 착각하고 충격받는 학부모님들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이걸 아셔야 됩니다. 문해력은 초중등 모든 학습의 토대이자 모든 학습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해력 정말 신경 많이 써요. 저희 학원에 진짜 국영수 다 하는데 제가 문해력을 너무 강조해서 문해력 학원인 줄 아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자, 바보야. 문제는 문해력이야. 왜 문제가 생기는지 제가 소팅을 해드리면 수학은 수업 듣고 개념서 다시 봐도 내용 모르겠다. 문해력 문제. 해설집 혼자 보고 이해 못하겠다. 문해력 문제. 영어 해석되는데 문제 못 푼다. 문해력 문제. 과학사에 설명 없으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설명 누가 해주지 않으면 문해력 문제. 그리고 수업을 들었는데 문제 풀려고 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것도 문해력 문제입니다. 이거 있으면 무조건 문해력에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학습적 솔루션을 문해력으로 잡아야 돼요. 자, EBS가 진짜 요즘 공을 많이 들이기 때문에 가시면 문해력 테스트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중3 애들까지 한번 보라고 하는데요. 초등 3학년부터 중등 1학년까지 시험 볼 수 있는 테스트지가 20분짜리예요. 15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심플하게 빨리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재미로 봤는데 하나 틀렸어요. 자, 이거 어머니 아버님이 같이 보실 때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애가 푸는 과정을 관찰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릴게요. 그래야 얘가 뭘 힘들어하고 삽질하는지가 명확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관찰할 땐 그 대신 아무 말도 안 하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 문해력 정말 문제가 있다면 어떤 부분을 채워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자, 이제 트레이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천 교재 들어갑니다. 추천 교재 초등 학부모님들 먼저 들어갈게요. 어휘가 독해다 추천드리고, 인문 기본편 실력편 있죠. 그리고 어휘력을 좀 더 많이 잡고 싶다 이러면은 어휘가 문해력이다, 요거 최근에 나온 책이죠. 요거 학기별로 나와 있습니다. 두 개를 같이 보시는 건 추천드리진 않아요. 하나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독해책은 ERI 독해가 문해력이다. 요것도 그 시리즈 최근에 새로 나온 거죠. 요거랑 메가북스에서 초등 문해력 한 문장 정리임 요 책 두 권 중에서 저는 일단 EBS 책 구성 내용 보니까 요게 공부하기 좀 더 편하더라고요. 저거 좀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중학교 어휘로 넘어갈게요. 1등급 어휘력 책이랑 우공비 어휘책이 있는데 저는 두 책보다는 사실 어휘가 독해다, 구간이 명관이죠. 중등편 어휘책까지도 막 1, 2, 3권 어휘책 너무 많아요. 한 권으로 차라리 이 3회독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합니다. 어휘책 그리고 계속 많이 볼 수는 없어요. 비문학 훈련책으로 넘어가야 되죠. 빠작이랑 순마 비문학 독해 연습을 추천드리긴 하는데 사실 저는 찐 추천은 매산비에서 나왔죠. 중학 매산비 드디어 나왔습니다. 요 책 진짜 찐 강추.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교재를 쓴 자이스토리 독해력 완성 요거 추천드립니다. 좀 책을 여러 권 보고 싶다 그럼 요거 인강이 필요하다 요거 추천. 그리고 EBS 필독 중학국어도 괜찮아요. 인강이 좀 더 많이 정교하게 필요한 분들은 요거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근데 포인트는 어떤 교재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지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교재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정확한 방법으로 하지 못하면 문해력이 쌓이지 않습니다. 자, 자기주도 문해력 핵심 목적 그래서 제가 설정해 드릴게요. 배경 지식으로 문제를 풀게 하는 게 문해력 트레이닝이 아닙니다. 핵심 키워드를 정확히 구분하는 훈련, 그리고 키워드 간의 논리적 관계를 이해시키는 거, 그 다음에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문제에 논리적으로 적용하는 거, 이게 문해력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기주도 문해력 1+4 4단계 훈련. 자, 0단계는 어휘력 책. 아까 지정했죠? 하나 고르셨다면 최소 격일로 트레이닝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1단계는 이제 비문학 제시문 풀기입니다. 비문학 책에서 주 2개 이상 정도 제시문 기준으로 하루에 많이 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2단계는 그 제시문 푼 걸 가지고 문장 이해력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요게 좀 고난이도라 설명을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3단계는 제시문 구조 분석입니다. 요 도식화죠. 4단계가 문제 적용 능력. 여기 진짜 중요한 게 독서 논술과 크리티컬한 차이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독서 논술은 문제가 객관적이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진짜 문해력을 트레이닝 시키기에는 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한된 길이의 글을 정확히 분석해서 논리적으로 풀었는지 확인하는 단계까지가 문해력 훈련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0단계부터 볼게요. 어휘력 훈련은 1단계 단어 의미 이해하고 암기하는 거 자기가 한번 해봐야 되고, 이걸 누가 떠먹여주는 걸 원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짜 의미를 이해했는지 물어봐 달라고 하세요. 물어보시고 대답을 하는데 이건 정확한 사정적 정의를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게 좋냐면 예문을 만들 수 있는가를 보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예시문을 외워서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폄하하다 이러면 가치를 깎아내리다를 외우는 것보다는 엄마가 나의 의견을 폄하할 수는 없어, 내가 어리다고 해서, 이런 문장을 만들어내면 훌륭. 사전적 정의까지 외우면 되게 좋지만 그것까지 강요하시는 게 집에서 쉽지 않잖아요. 자, 그리고 1단계로 넘어갑니다. 비문학 이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분석하기 전에 푸는 걸 저는 추천드릴게요. 공부 전 문제 풀이가 포인트고요. 채점한 다음에 오답이 뭔지 알려주시지 말고 오답 수만 알려주세요.
3개 중에 2개 틀렸어. 이런 거. 궁금증을 자내죠. 이제 뭐가 진짜 틀리고 맞았는지를 논리적으로 찾아가자. 이 단계가 2, 3, 4단계 만들어지는 겁니다. 궁금증, 호기심을 만들어야 공부가 재밌어져요. 포인트는 어떤 문제가 오답이 전달하지 않는 거. 그리고 2단계에서 문장 이해 분석. 어려운 문장을 제시문 중에서 3개만 그냥 뽑아주세요. 3개만 뽑은 다음에 문장 구조를 단순화시키는 트레이닝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에서 부가적인 설명 이런 거 띄어내고 핵심 성분만 구별하는 그 핵심 성분이 뭐냐면 주어, 서술어, 목적어만 찾아내도 훌륭합니다. 이거 물어보신 분들이 꽤 많아가지고 너무 복합적으로 문장 성분 다 찾으실 필요 없어요. 문장에 이게 주성분이거든요. 자, 한국어 문장 성분 보면은 주성분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고요. 부속 성분이 관용어, 부사예요. 즉 문장에서 관용어나 부사어 또는 독립어를 제끼고 보호까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 3가지를 찾아내는지만 보시는 게 필요해요. 문장을 훈련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문장 길이가 계속 길어지거든요. 그러면 핵심 요소만 뽑아내서 핵심 정보만 이해하는 거, 주변적인 것들은 좀 빼고 그래야 심플하게 이해를 하게 돼요.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곧바로 집에 들어오나 곧바로 집에 같은 경우는 부사기 때문에 그냥 날려도 되죠. 그리고 여기서는 주어가 생략돼 있다는 게 포인트. 너가 요런 걸 이제 정확히 이해해야 내용 일치 문제 이런 것들을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겹문장, 이어진 문장이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면 슬래시 문장 구분해야 되죠. 주어 서술어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너는 집에 돌아오너라 주어 서술어 이렇게 주어랑 서술어만 똑바로 찾을 수 있어도 되게 훌륭하다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문장이 길 때 자르는 것도 능력입니다. 2단계에서 3개 어려운 제시문을 뽑아가지고 제시문에 대한 이해도가 되는지 확인하고 구조를 단순화시키는 게 포인트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3단계는 제시문 구조 분석입니다. 제시문 구조 분석에서는 핵심 키워드를 먼저 좀 찾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심플한 형태의 도식화만 만들어도 돼요. 너무 복합적일 필요 없어요. 너무 이거 어떻게 만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자, 정답을 제가 제시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직 그런 책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핵심 키워드만 몇 개 뽑아서 구조를 간단히 정리한 다음에 거기 세부 키워드 추가적인 설명을 붙여서 심플한 데서 복잡한 데로 넘어가는 형태로 만드시면 좋아요. 근데 요거 다 떠나서 키워드 잡아낸 다음에 그 키워드 가지고 애가 간단히 논리적 관계만 표현한 다음에 역설명이 포인트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도식화를 만드는 것보다는 사실 이 도식화 만드는 걸 보고 제시문을 내가 구현하는 능력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역설명이 논리적인지만 들으시면 돼요. 얘가 두 사상가가 서로 반대 얘기하고 있는 건데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면 틀린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만 어머님이 포인트 봐주시면 되지 도식화를 첨삭해 주실 필요는 없어요. 얘는 좀 잘하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정보를 그냥 나열하게 돼 있거든요. 확대해서 보면은 상위 개념, 하위 개념 어떤 카테고리로 묶였는지 뭐 관측은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 이렇게 글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게 도식화에서는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야 입체적으로 글을 읽고 문제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좀 더 쉽게 표현하면은 영화를 본 다음에 그 영화를 이제 심플하게 설명하는 거야. 주인공이 있고 악당이 있는데 악당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주인공이랑 악당이랑 싸울 때 첫 번째 전투 뭐였고 두 번째 전투 뭐였고 세 번째 전투 뭐였고 이런 식으로 구조적인 설명을 하는 걸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꾸준히 트레이닝만 하면 자기가 더 복합적인 도식화를 아이들이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교정해서 만들어 주실 필요가 없어요. 자, 4단계는 문제 적용 능력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도식화를 부모님이 정교하게 교정을 안 해주셔도 되는 게 설명 듣고 그 설명에 논리적 문제가 있으면 도식화해서 수정하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정말 도식화에서 문제 있는 부분들은 문제 풀 때 드러납니다. 자, 아까 풀었던 문제인데 채점만 했잖아요. 그리고 오답이 뭔지 몰랐죠. 이제 찾으라고 해서 이제 분석했기 때문에 다 보입니다. 글이 되게 잘 보이겠죠? 그러면 문제마다 1대1 근거 찾기 하시라 그러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오답을 찝어주세요. 자, 2번 틀렸어. 자, 2번은 보기별로 내가 왜 그 근거를 썼는지 써보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해설지를 본 다음에 비교 첨삭. 내가 이거 3번 보기 잘못 썼네 근거를 이렇게 첨삭하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부모님이 봐주실 거는 첨삭의 논리성. 그러니까 해설지에 이미 설명이 써있는데 그 논리가 정확히 얘가 첨삭했었는지 자꾸 그걸 비교해보시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지 부모님이 첨삭해주시는 건 아주 비추천이에요. 아이가 직접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발달 단계는 처음엔 서툴지만 계속 반복하면 당연히 정교해집니다. 서툰 걸 너무 교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습관을 형성하는데 더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첨삭하고 내가 틀린 이유랑 막 이런 것까지 정교하게 쓰면 도식화에서 정교함이 없더라도 이걸로 딱 잡게 됩니다. 자, 꿀팁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답을 찾아주는 게 포인트는 아니에요. 그리고 혼자 트레이닝 하시는 부분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 논리적 단계에 따라서 하면 자기의 논리적인 허점들이 찾아지게 됩니다. 그걸 계속 보완하면 그 다음 트레이닝 할 때는 더 나아져요. 그 다음 제시문 할 때 더 나아지고 그걸 믿으시고 그리고 논리적 설명에 질문하는 게 부모님한테는 포인트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얘가 도식화한 다음에 말로 설명하는데 그거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러고 질문해보세요.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한데 관심을 가지고 들으셔야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지적이랑
티칭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발. 그거 전혀 도움 안 돼요. 그런 수업도 도움 안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엄마가 프로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잘 듣고 좋은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생각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교정에서 만들어주려면 정말 전문성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오히려 아이의 생각의 흐름을 망치기 때문에 저는 안 해주시는 거 추천드리고 잘 듣고 좋은 질문 해주시는 걸로도 충분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문해력으로 자기주도 학습 딱 완성해서 1등급 받는 비법이고요. 요 내용 이제 실제 적용해서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 하시면 나아집니다. 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학부모 교육 고민 해결 코멘트로 질문 또 달아주시면 제가 또 세부 설명 어떻게든 좀 해드릴게요. 자, 스마트한 거 홍콩너를 위해서 대치동 장원장 시즌5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유 부탁드려요. 오늘도 여러분의 공부를 응원합니다. 화이팅!